부의 비밀 지도. 숏 서머리. 누구나 무한한 부를 누리고 싶어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린다. 왜 누군가는 중간에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가? 그리고 행복해지려고 평생을 노력하지만 부를 손에 놓고도 비참한 사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을까? 사업이나 투자를 올바르게 설정하면 끝도 없이 수익이 나고 흘러넘치는 부를 얻게 된다. 돈의 성장은 무한하다. 왜 무한한가?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한히 창조할 수 있는 무한 능력, 기술, 재능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는 제한이 없는 창조 경제의 시대를 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 명 모두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다. 유일한 한계는 자신의 생각이다. 핵심은 인식을 바꾸면 결과도 바뀐다는 점이다. 이 책은 누구나 삶에서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실행 전략을 알려준다. 저자는 이 기법을 통해 파산 및 자살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공한 연사, 작가, 기업가가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눈앞에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잡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부의 비밀 지도. 저자 마크 빅터 한센. 개인적인 성취의 원칙. 부, 재물, 풍요로움, 번영은 내가 평생토록 탐구해온 주제다. 이렇게 빠져들게 된 데는 약간의 사연이 있다. 9살 때 나는 핸들이 낮게 달린 유럽 경주용 자전거가 미치도록 갖고 싶었는데 지금 시세로 쳐도 $4,000 정도로 엄청나게 비쌌다. 아버지는 근사한 덴마크 빵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내가 보기에 고급 자전거를 사줄 여력이 넘쳐 보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터라 계속 졸라댔는데 아버지는 안 돼, 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돈을 번다면 그 자전거를 사도 되냐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고작 9살짜리가 자신의 연수입에 맞먹는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말하며 동의해 주었다. 물건을 소유했다는 자부심은 내가 번 돈으로 샀다는 자부심에서 비롯되는 거야. 나는 자전거를 살 돈만 번다면 그 자전거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돈을 벌다 란 단어를 웹스터 사전에서 찾아보니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것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할 일이란 명확하고 단호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낸 뒤 집중력을 발휘해서 끊임없이 바라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면 방법은 나타난다. 그렇게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이후에도 수백 번 나타났다. 첫 번째 기적. 나는 냄비 집게를 만들어서 친구, 이웃, 친척에게 1957년 당시 25센트에 팔았다. 아버지는 필요한 모든 재료를 공짜로 제공해 주었고 나는 계속해서 냄비 집게를 만들고 팔았다. 결국 유럽 자전거 잡지의 구독료를 모으게 되었다. 잡지 속에는 내가 꿈에 그리던 자전거가 있었다. 자전거 사진을 잘라 침대 옆에 붙여놓고 매일 밤 기도를 마친 뒤 미래에 갖게 될 내 완벽한 경주용 자전거를 간절히 바라보았다. 그러면 어디든지 멋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 수 있었다. 폼나는 자전거 레이서가 되어 아름다운 시골길을 즐겁게 쏘다니는 꿈. 두 번째 기적. 보이스카우트였던 나는 보이즈 라이프 잡지가 오면 빠짐없이 챙겨 읽었다. 어느 호 뒷표지에는 깁슨 카드 회사의 광고가 실려 있었는데 카드를 받아다가 팔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주문서를 보내서 무료로 카드 샘플을 받은 뒤 판매 절차로 넘어갔다. 동네 사람들에게 한 상자당 $2의 주문을 받았다. 한편 나의 어머니는 훌륭한 엄마이자 세일즈 우먼이었으며 광고 문구를 가르쳐준 분이기도 했는데 엄마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이 광고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한센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팔아서 자전거 살 돈을 모으고 있어요. 한두 박스만 사주시겠어요? 광고는 히트를 쳐서 우리 골목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진군해 나갔다. 나는 끈기 있게 버텼고 그 자체로 행복했으며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걸 얻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평일에는 오후 5시 반에서 7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일 일해서 한 달 만에 376박스를 팔았다. 나는 미국의 9살 중에서 최고의 카드 세일즈맨이 되었고 깁슨사가 주는 상까지 받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 손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지혜롭게도 나를 은행으로 데려가 얼마 안 되지만 스스로 벌어들인 최초의 재산을 저축하게 했다. 계좌를 불려 나가라고 했는데 언젠가 대학 갈 때를 대비해 수입의 절반을 저축해야 했기 때문이다. 뭐랄까, 이것은 나의 미성숙한 계획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장애물이었다. 세 번째 기적.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기업가로서 나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우리 형제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들, 당신이 불황 때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의 미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직감적으로 나는 팔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다. 무엇을 원하든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나는 시카고 트리뷴과 선타임스 신문을 배달했다. 일요일에는 잔디를 깎고 창문을 닫고 쓰레기를 치우고 이웃의 창고를 청소했다. 내가 보수를 받고 했던 일들은 모두 정직하고 윤리적이며 유익했다. 어느 날 갑자기 10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내 수중에는 돈이 있었다. 이제 엄마의 취향에 맞는 옷 대신에 직접 고른 옷을 사 입을 수 있었다.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멋쟁이가 되고 싶었다. 네 번째 기적. 자전거를 샀던 그해 여름, 나는 화요일 밤마다 위스콘신주 케노샤의 원형 트랙에서 경주를 벌였다. 나는 50마일 경주에서 가장 빛을 발했는데 매일 엄청나게 많은 보수의 신문을 자전거로 배달하면서 생긴 결단력과 끈기 덕분에 장거리 경주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 여태껏 내가 말했던 것들은 아래와 같이 개인적 성취를 위한 원리와 철학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우리 각자는 뜨거운 욕망에서 시작해야 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야심차게 욕망을 만들고 끝없이 키워가야 한다. 2. 욕망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다. 거기에 상상력, 끈기, 성공하겠다는 결의가 더해진다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한다. 당신은 그 과정 속에서 뭔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3. 당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무제한의 돈이 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할 수는 없다. 4.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과 상상에서 시작된다. 바빌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1926년 조지 클래스는 바빌론 최고의 부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당신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남겨두어야 한다. 10분의 1을 저축하라. 나는 11조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10분의 1을 떼어두어야 하는 4가지 T가 있다고 적었다. Thinking, 생각, 타임, 시간, 탤런트, 재능, 트레저, 보물이다. 그렇게 했다면 이제 여유로운 마음으로 5번째 T를 추가하라. 감사하는 마음, 땡큐풀이다. 모르몬 교인들은 11조를 가르치고 실천했던 덕분에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나는 당신이 최선을 다해 많이 벌어들이고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저축하고 투자하며 그런 다음에는 역시 최대한으로 자선 활동에 나서기를 바란다. 자선 사업의 의도를 밖으로 드러내라. 훌륭하고 관대한 기부자가 되어라. 나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미소, 격려의 말, 칭찬, 다른 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무엇이라도 있지 않겠는가. 당신 안에는 나누어 줄 소중한 것이 있다. 당신이 미소를 보냈던 사람이 그때 자살할 마음을 먹고 있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는 한 사람이라도 나를 보고 웃어준다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목적을 명확히 하라. 아직 목적이 없다면 하나 갖는 것을 목적으로 삼자. 1961년 항공우주공학자인 베르너 폰 브라운은 케네디 대통령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새로운 스푸트니크호, 러시아가 인류 최초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 로 러시아를 이기고 우주 경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다음 날 케네디 대통령은 대중 앞에 나서서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는 인간을 달에 안전하게 착륙시킬 것입니다. 라고 연설했고 폰 브라운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와 이렇게 소리쳤다. 대통령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했던 건 공상과학 소설이었어요. 그걸 과학적 사실로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다. 좋습니다. 10년 내에만 해내세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폰 브라운은 자원을 찾아다녔고 10년도 채 되지 않아 달 착륙과 귀환을 성공시켰다. 우주의 모든 자원이 당신의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나타난다. 그리 된다. 라는 긍정적인 방법이 당신에게 마법을 부릴 테니까. 나는 당신이 꿈의 기계를 켜는 것을 돕고 싶다. 목에 버튼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내가 당신의 꿈의 기계를 켜고 있다. 이제 켜졌다. 이제 아무도 꿈의 기계를 끄지 못하게 하자. 새로운 꿈을 꾸어라.
한껏 선언하고 그 꿈들이 대담한지 확인하자.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에 관한 그리스 신화가 있다. 그는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의 조각상과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그의 지극한 사랑은 조각상을 살아나게 했다. 위대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유명한 희곡 피그말리온을 썼다. 이 희곡은 나중에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로 제작되었는데 여기서 히긴스 교수와 그의 파트너는 어린 엘리자 둘리틀을 6주 동안 실험실에 데려간다. 그리고 그녀를 왕족이라 불릴 만한 우아한 여성으로 변모시켰는데 누구 한 사람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식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누더기 처지에서 계급, 품위, 특별함, 에티켓, 위풍당당함을 갖춘 부자로 변신하도록 초고속 교육을 받았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른다. 당신은 지금 있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자신을 옮기면 된다. 다가올 6주 동안의 숙제는 다음과 같다. 매일 잠에서 깨어날 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라고 외치자. 노래를 부르자. 당신의 희망, 꿈, 미래에 가다차.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강력한 목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삶을 던지는 일이다. 이 책에서 나는 당신이 이룰 더 큰 선의를 위하여 잔소리꾼을 자처하고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은 뒤에 다시는 이전과 같은 습관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새롭게 생각하고 외치자. 생각이 새로워지고 있다. 지금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공을 쓰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존재할 자유, 행동하고 가질 자유가 있다. 말해보자.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사업이나 투자를 올바르게 설정하면 끝도 없이 수익이 나고 흘러넘치는 부를 얻게 된다. 버키 풀러는 나에게 돈의 성장은 무한하다고 가르쳤다. 왜 무한한가? 나에게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무한한 창조주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무한히 창조할 수 있는 무한 능력, 기술, 재능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제한이 없는 창조 경제의 시대를 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 명 모두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다. 아울러 우리는 누구든지 한계에 갇히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거래할 수 있다. 유일한 한계야말로 당신의 생각이다. 핵심은 인식을 바꾸면 결과도 바뀐다는 점이다. 부는 베푸는 이에게 찾아온다. 많은 사람이 장애가 있다든지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살아가는 등 신체적 고난을 겪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물품을 지원하고 봉사하기 위해 여기 존재한다. 그런데 이는 당신이 가진 게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자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날에는 요양원에 가서 뇌졸중 때문에 실어증에 걸린 사람을 안아주자. 그는 인간의 몸이지만 마음은 절반만 존재한다. 그를 껴안으면 그는 당신의 손을 잡고 입맞춤하며 눈에는 눈물이 맺힐 것이다. 이런 만남은 당신을 충만하게 하며 당신이 인간이라는 사실과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사랑을 나누고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 탐욕이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알고 싶다면 계속 베풀면 된다. 봉사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이나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다를 바 없이 행할 수 있다. 오히려 떠난 뒤에 더 많이 베풀 수 있다. 전 세계의 도서관을 만든 앤드류 카네기나 탁월한 미국인을 위한 호레이쇼 웰저상을 만든 노먼 빈센트 필처럼 영속적인 것을 남겨라. 자랑스럽게도 나는 그 상을 수상했다. 각 수상자는 극빈층에서 부자가 되었고 대단한 박애주의자다. 우리는 위험에 처한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기금을 마련했다. 아이들은 멘토인 우리 중 한 명과 같은 대학을 나왔으며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다. 당신이 무엇을 베풀든 지금보다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자. 사회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다가 염도가 높은 황무지가 되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흐르거나 빠져나가지 않는다. 당신과 나는 변비에 걸린 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삶은 주는 사람에게 주고 받는 사람에게서 받아간다. 나는 당신이 금전적으로 베풀었으면 한다. 에너지를 주었으면 한다. 시간을 나누고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미소를 보여주길 바란다. 마음을 끄는 눈맞춤을 하길 바란다. 이전에 마음먹은 수준을 훌쩍 넘겨서 베풀기를 바란다. 번영은 당신을 알아본다. 당신의 번영은 당신을 알아본다. 계속 주장하고 노리면 얻을 것이다. 피닉스에 어떤 주유소 주인이 있었다. 그의 주유소는 동네 주유소 4개 중에 하나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유소에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당신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똑같은 말을 했다. 화장실 청소, 그게 전부예요. 기억하라. 위대한 번영에 이르는 데에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로 충분하다. 필요한 일은 그 아이디어를 훌륭하고 흠잡을 데 없이 탁월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이 주유소 주인은 화장실 크기를 3배 늘렸고 우아한 상태를 유지했으며 20분마다 청소했다. 또 벽에 화가가 그린 오리지널 작품을 걸었다. 왕좌를 방불케 하는 초대형 의자도 갖다 두었다. 그는 각각 신사, 숙녀라고 적힌 3,000달러짜리 핸드메이드 문짝 2개를 설치했다. 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직원이 따뜻한 수건을 건네준다. 나가는 길에도 뜨거운 수건을 주며 바닥에는 레드 카펫이 깔려 있다. 캘리포니아주 샌루이스 오비스포에 있는 마돈나 여관의 남자 화장실에서는 우렁찬 물소리가 들리고 소변기에 다가가면 분홍색 불빛이 켜진다. 그것은 천국을 떠올리게 하며 확실히 차별점이 있어서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처럼 당신도 소문을 내고 다닐 것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똑똑하게 그리고 다르게 일해야 한다. 당신만의 고유한 요소를 찾고 목표를 기록하기 시작하면 달성할 수 있다. 이는 클램 스톤이 한 말이다. 그의 목적 선언문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16살이 되었을 때 스톤은 어머니가 소유한 작은 보험 대리점에서 판매 활동을 시작했다. 대형 보험사의 대리점이었다. 20살이 되자 스톤은 자신이 대리하던 보험회사를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20살이 클램은 담배를 피우며 보험회사에 걸어 들어갔다. 돈은 어떻게 지불할 건가? 보험사의 소유주가 물었다. 클램은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돈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나 대담했고 거리낄 게 없었다. 결국 보험사는 그에게 회사를 넘겨주었다. 이해가 돈이 거의 들지 않는 너싱 다운 딜이라는 것이다. 나와 함께 1분 100만 장자를 공저한 로버트 G. 앨런은 너싱 다운을 집필했는데 이 책은 2천만 부가 팔렸다. 누구나 너싱 다운 딜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싱 다운 딜의 개념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숙달하자. 이 비즈니스 기술을 마스터한다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모두가 차입 매수 LBO를 실행한다. 그들은 회사 자체의 자산으로 회사를 매입하고 최소한 자신의 돈으로는 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자. 결과는 결코 원인에 비해 크지 않다. 미켈란젤로는 초기보다 말년에 더 위대한 화가, 예술가, 조각가였다. 당신 삶의 창조자는 누구인가? 바로 지금 몸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내 삶의 창조주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발이 묶여 결과의 포로가 되기 일쑤다. 대공황을 겪은 아버지는 우리 형제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나처럼 대공황을 겪었다면 1달러도 아껴 쓸 거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재벌 록펠러,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것 같니? 너희 중에 내가 죽을 때까지 동전 몇 푼이라도 가져다 주려는 녀석이 있으려나. 나는 북식하고 그레이트 레이크의 해군기지 근처에서 자랐던 탓에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종종 들었다. 술 취한 해군처럼 돈을 써대네. 힘든 나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야지.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은 그런 상투적인 표현을 들으면 사실이라고 믿어버린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다. 번영에 대한 아버지의 견해를 고수했다면 돈을 거부하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았을 것이다. 아버지는 신발 속에, 벨트에 숨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돈을 숨기는 데 능숙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은행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아는 한 오직 믿을 수 있는 곳은 뒷주머니 은행뿐이었다. 다리가 잘려나간 베트남 참전 용사가 있었는데 2년 8개월 만에 손으로 걸어서 전 미국을 일주했다. 그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고 있는 방향을 아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제 말하자. 나는 진짜 부자다. 왜 그런가? 그것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경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5년간 연구한 끝에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맥클러렌은 성공한 사업 중에서 단지 15%만이 제품 지식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 기술과 자존감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간의 85%를 제품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데 사용한다. 엉뚱한 곳에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 셈이다. 정신 영역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는 유일한 곳이며 항상 같은 곳에서 시작된다. 마음속의 품은 하나의 생각 말이다. 지구상의 다른 모든 종과 달리 인간은 위대하고 웅장하며
대단한 사고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스스로를 데려가기 위해 사실상 의무를 만든다. 전 세계가 부를 창출할 시장이다. 큰 것을 얻으려면 크게 생각해야 한다. 참고로 돈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첫 번째, 나의 일이다. 일에는 위험이 깃들어 있고 이는 자존감으로 이어진다. 일은 우아함을 내포하며 우리의 가치를 빚어낸다. 그러므로 일할 계획을 짜고 정기적으로 자신에게서 더 많은 것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어떻게 해야 자신을 뛰어넘을지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뛰어넘어 리더십을 발휘하고 봉사하고 경영하며 금융 자금을 조달하라.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일에서 돈이 만들어진다. 사람들을 일하게 하라. 정체되어 있기보다는 타인에게 일을 위임하자. 사람을 고용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대행하게 하고 대신에 당신은 자신만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자. 실행해야 하지만 노동 대가가 크지 않은 갖가지 일에는 사람을 고용해서 비용을 지불하라. 그것은 당신에게 여유 시간을 확보해주고 그 직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세 번째, 돈이 일한다. 포괄적이고 구조화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라. 네 번째, 아이디어가 일한다. 아이디어는 큰돈을 벌게 한다. 몇 년 전 고객이 전화를 걸어와 마크, 나는 스프린트의 마케팅 이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후 스프린트가 티모바일과 합병함. 나는 말했다. 오, 굉장한데요. 축하합니다.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적임자라고 회사가 비전을 갖게 된 점에도 감사합니다. 스프린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남태평양 철도 연합 네트워크 전송의 약자다. 스프린트는 철도에서 시작되었다. 남태평양 철도는 수천 마일의 선로를 운영했으며 그 선로를 따라 달리는 수천 마일의 전신선도 갖고 있었다. 1970년대 초 이 회사는 기존 통신회선을 장거리 전화에 사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는 오늘날 스프린트의 초창기 모습이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철도 회사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우리는 철도 사업이 아니라 운송 사업을 한다. 지금 대부분의 철도 회사는 이렇게 말한다. 아니요, 우리의 사명은 철도, 바로 이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스프린트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나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자 한다. 당신의 번역 목적 선언문은 충분히 크고 포괄적인가? 그래서 그 서면 목적 선언문으로 당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참고로 스프린트는 미국에서 유독 가스의 대부분을 배송한다. 왜냐하면 철도 배송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프린트는 보안을 위해 디지털 광섬유를 개발해야 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은 열차 중 하나가 전복되어도 스프린트는 나노초 안에 이를 알려서 도시 전체의 독성이 퍼지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디어 지분은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부의 축적자들에 대해 읽어가다 보면 그들 모두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로 부를 쌓았다. 각각의 위대한 부의 축적자들은 그들 주위의 뜻을 함께하는 마스터 마인드 동맹 그룹을 만들어서 큰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머리와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원한다면 가질 수 있다. 나는 진심으로 머리와 마음에서 재미있다고 느끼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의 본성, 활기, 흥분, 열정에 끌릴 것이다. 열정이란 내면의 신이 함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속 반복하지만 번영은 내부의 작업이다. 번영의 사고방식은 무한한 부와 자기완성형 번영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보상을 제공한다. 당신은 몰라요 마크. 나는 고정 수입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런데 고정 수입 같은 것은 없고 고정 마인드셋만 있을 뿐이다. 오직 당신만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 진정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마음으로 바꾼다면 만사가 형통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시작되면서 이내에 당신은 번영한다. 누가 당신의 금전 상황을 돌봐야 하는가? 당신이 해야 한다. 연금이 은퇴 비용을 충당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당신은 이런 말로 숨을 수도 있다.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어요. 정말 좋은 일이다. 당신의 배우자가 해고되거나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을 때 쌓고 지키자. 나폴레온 힐은 지금 정해진 것보다 많은 일을 하면 뒷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암기하고 끝없이 반복해야 할 힐 박사의 유명한 말이 있다.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다음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이다. 나의 관념은 얼마나 거대한가? 내 인생의 위제는 얼마나 웅장한가? 나는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은가? 숫자이어야 하고 당신이 선택한 숫자는 재정 상황에 따라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라.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인생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가? 최고이자 최선인 나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가? 협력과 혁신으로 성공에 다가서라. 적자 생존의 원리로 유명한 찰스 다윈은 최후에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지적인 종도 아닌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라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능숙하고 빠르고 차원 높은 지혜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적응하고 변화해야 한다. 생존한 사람이 변화까지 실행한다면 이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적응력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이 현명하며 적응과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생존을 넘어서서 완연히 번성할 수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삶은 항상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차 있었다. 역사를 통틀어 인간의 삶에는 홍수, 지진, 화재, 유행병, 역병, 전염병 및 시장 붕괴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 그 속에서도 조상들은 항상 살아남았고 궁극적으로 번성했다. 우리 또한 그리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실용적인 통찰력, 지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런 역경이 닥쳤을 때 유용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안에 담긴 단순한 진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나침반이 어제보다 강해지고 나아진 한층 잘 준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준다는 점이다. 나는 또한 무엇보다도 단단한 희망으로 영감을 불어넣고 싶다. 그 희망이 당신이 걸어갈 변화의 여정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희망을 품게 되면 살아남을 것이고 투쟁과 역경을 헤쳐나가며 결국 유리한 위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게 된다. 나는 우리가 팬데믹 위기에서 벗어날 때 맞이하게 될 일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여주려 한다. 거기에는 엄청난 기회와 그에 따른 도전이 뒤이을 것이다. 오늘날 당면한 여러 도전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크게 생각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친숙한 두 가지 중요한 상징에 대해 얘기해보자. 하나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상징인 음양으로 6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 배후의 원칙이 검증 가능한 참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음양의 상징은 위기는 기회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인 코로나19 팬데믹에 처해 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있고 깊이 생각하며 긍정적이고 변화를 선택한다면 그 위기가 역으로 가장 큰 기회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또 하나의 상징은 나비로 일반적으로 나비는 자유를 상징한다. 나의 회사와 저서 1분 100만장자에는 언제나 나비 표상을 새겨 넣는다. 당신이 현명하게 적응하고 있다면 이제 당신은 자유를 키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애벌레를 보지 않고는 나비를 만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라. 마찬가지로 나비가 완전한 고치에서 나오는 것을 보지 않고는 80억 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봉쇄한 이 위기를 볼 수 없다.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과 연합규약, 미국의 최초 헌법 이래로 47번이 경기 침체와 2번이 주요 경기 침체, 1893년에서 98, 1929년에서 39를 겪었다. 하지만 1890년대 대공황 이후 자동차, 전기, 전화, 비행기 등 4가지 혁신이 새로운 산업국가 미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는 TV, 제트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컴퓨터가 등장했다. 컴퓨터는 프로세서 속도 또는 컴퓨터의 전체 처리 능력이 2년마다 2배로 증가한 결과 가격이 근원적으로 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고든 무어 박사의 법칙에 따라 엄청나게 진화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이 가능해졌다. 경기 침체나 불황 같은 모든 종류의 수축 뒤에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광범위한 영역에서 즉각적이고 수익성은 높지만 시야에 잘 포착되지 않는 확장 국면이 뒤따라온다. 우리는 이번 위기도 헤쳐나갈 것이며 매번 위기나 좌절 앞에서 그랬듯이 그것이 끝날 때 더 나아질 것이다. 의식이 깨어있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어렴풋이 등장하는 특별한 기회를 포착한다. 그러므로 생각을 재설정하고 축을 바꿔서 플랜 B를 만들고 새로운 방식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결심해야 한다. 우버, 에어비앤비, 인스타그램, 스퀘어처럼 10년 전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이 수십억 달러 가치로 성장했다.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수백 개의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나는 예상한다. 참고로 문서 서명 방식은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를 넘은 다큐사인에 의해 완전히 전자화되었다. 중요한 서류는 이제 즉시 서명이 이루어지며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혀 만나지 않고도 거래가 마무리된다.
5년 전이라면 계약 체결 장소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나은 것을 만들려는 개인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 아마도 당신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창조적 혁신가일 것이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참여할지에 관한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며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알고 있는가? 그 일을 실행할 팀을 만들거나 그 팀의 팀원이 될 수 있는가? 팬데믹의 결과로 우리는 건강, 안전 및 웰빙을 위해 필수적인 중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나라 밖에서 아웃소싱하는 일을 꺼리게 되었다. 공급망과 제조를 국내에서 더 많이 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제조, 유통 및 공급망의 모든 측면에서 엄청난 기회가 등장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 지난 20년간은 수축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깨어있고 정보를 얻고 열광하는 한 모두를 위한 일자리와 기회가 제공되는 거대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